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음양오행 상생상극, 즉, 이 음양오행이 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작용을 하는, 이런 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오늘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목화, 토, 금, 수가 있는데, 이 다섯 개의 장부가 서로 도와주고, 그렇죠? 서로 도와주고, 그러면은 이 간은 심장을 도와주고, 심장은 비장을 도와주고, 비장은 췌장을 도와주고, 췌장은 심장을 도와주고, 그러면 또 심장은 간을 도와주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음식을 짜게 먹었을 때, 자, 심장은 음식을 짜게 먹게 되어 있는데, 짜게 먹으면은 간이 좋아진다. 이런 논리거든요. 예. 근데 또 반대로 보면은 뭐가 있는가 하면, 자, 간은 비장을 극을 한다. 자, 극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긴다는 뜻으로다가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긴다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충격을 줘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여기가 더, 그 기운이 살아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극의 개념을 갖다가 꼭 이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어떤 충격을 줘서 이 비장의 기능이 살아나게끔 하는. 그러면은 예를 하나 들어서 보자면, 자, 나무가 흙에다가 뿌리를 박았어요. 그러면은 모든 나무나 식물들이 흙에다가 당연히 뿌리를 박고 사는 것은 당연한데, 흙의 입장에서 보면은 내 위치에다가 나무가 뿌리를 박으니까 흙의 뭐야, 흙은 결국은 뭡니까? 공간이 좁아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나무가 뿌리를 받고 살면서도 여기에서 나오는 물, 여기에서 나오는 낙엽, 이런 것들이 흙에 떨어지고 흙에 그 물이 공급되고 하니까 오히려 더 흙이 윤택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 흙의 개념을 갖다가 자꾸 이긴다 이런 걸 하지 말고 꼭 뭔가가 충격을 준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서 또 다시 한번 보면은, 자, 수가 화를 극을 하게 돼 있어. 수가 화를 극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물로 불을 끈다. 빨리 생각하면 그렇죠. 예, 물로 불을 끈다. 근데 이 물로 불을 끄면은 불이 더 잘 타요. 더 잘 타요. 예, 작은 불을, 뭐 우리가 이렇게 뭐 이렇게 작은 불을 켜놓고서 그걸 물로 확 버리면은 그거는 빨리 꺼지겠죠. 그러나 큰 불이 났을 적에는 물을 부으면은 불이 더. 그렇기 때문에 이 극의 개념, 상의 개념, 이 개념에 대해서로 오늘 한번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나무의 성질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 자라나는 거죠. 위로 자라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목의 성질을 가진 그 육체는 키가 다 큽니다. 예, 모든 사람들이 다 키가 큰 사람은 목형이라고 하고, 그런데 이 나무가 불을 만났어요. 불을 도와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불이라는 것은 산소도 물론 있어야 되지만은 어떤 땔감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나무가 없으면 불이 필요가 없어요. 불을 갖다 태울 수도 없는 거, 불을 갖다 태울 수도 없고, 흙을 태울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나무가 불을 태우는데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자, 그러면 이 불은 또 흙을
태워주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는 태워준다. 어떤 걸 태운다. 그게 아니라 흙을 따뜻하게 해줘야죠. 예. 우리가 햇빛을 받았을 때 지금은 폭염이라 너무 뜨겁지만은 우리가 봄 햇살이 따뜻하니 좋잖아요. 그러면은 흙이 따뜻해야 모든 생명이 여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흙이 차갑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생명이 살 수가 없죠. 그런 논리죠. 그러면 여기에서 토생금을 한다 그랬어요. 그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 금이라는 것을 돌을 얘기하고 쇠를 얘기하죠. 그런데 흙이라는 것이 계속 뭉쳐지면은 돌이 돼요. 그렇죠? 근데 이 흙 속에 돌이 또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흙이 없으면은 돌이 존재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흙이 돌이나 이런 쇠를 얼른 얘기하면 이제 도와준다는 것은 보호한다는 뜻도 되니까 예, 그런 논리로다가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금에서 수다. 금이 소를 생해준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건 물이란 말이에요. 쇠에서 물이 나온다. 이런 뜻이거든. 쇠에서 어떻게 물이 나와? 돌에서 어떻게 물이 나와? 그렇죠. 근데 무언가 하면은 이 구조를 물을 모으려면은 물로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연못을 만들었다. 연못. 그러면은 돌로다가 연못을 만들면 물이 고이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다 흘러가 버리죠. 예. 그리고 아주 쉬운 거 여기 나무하고 물하고는 뭐 설명을 안 해도 알듯이 물이 없으면 나무 살 수가 없죠. 예. 이래서 서로 상생 도와주는 역할. 예. 서로 도와주는 역할. 그 다음에 이제 그건 아까 얘기했듯이 나무가 흙에다가 뿌리를 박았을 적에는 흙이 더 기록해진다. 예. 또 소를 한다 그랬어요. 근데 아까 물이 흘러가는 것을 내가 물을 그냥 흘러가는 것을 다 주면은 그냥 없어져 버려요. 근데 이것을 흙으로다가 부어준다는 얘기죠. 흐르는 것을. 그러면 그것도 뭐예요? 여기에 물이 고여야 생명이 사는 거예요. 예. 물이 흘러가는 물에도 물론 생명이 있지만은 물이 고여야 생명이 생기고 물이 고여야 공사일을 할 수 있고 지금 이 상생상각도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편리하게 예, 편리하게 사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중심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고 또 사람 중에서는 나에게 있는 거죠. 내가 만약에 없다. 그러면 이 우주가 뭐 하는데 필요하고 이 상생상국도가 뭐 하는데 필요하고 그렇겠죠. 예. 모든 것이 다 내가 없으면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중심이 되는 거죠. 이 우주의 주인도 나고 또 모든 사람들의 중심도 나. 그래서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나타내는가 하면은 그 불교 용어 중에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다라는 말이 있죠. 그렇듯이 이 세상에 제일 귀한 게 나예요. 그래서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 다음에 수가 아까 불을 극한다고 그랬어요. 그 작은 불은 다 꺼지. 불로 끄죠. 그러나 큰 불은 불을 보면 더 꺼진다고 그랬어요. 예. 그 다음에 화극금을 한다고 그랬어요. 자, 이 대목에서 한번 잘 보시면 알지만은 이 쇠라는 것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돌도 그렇고 쇠도 그렇고. 그래서 어 뭐야 이 쇠를 변화시키려면은 불에 달궈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대장간에 가는 풀무로다가 불을 피워가지고 쇠를 달군 다음에 모양을 바꾸잖아요. 예. 그래서 상화가 모양을 바꿔준다. 그러면 금 자체도 이 쇠 자체도 평생 같은 모양만 있는 것보다 다시 또 모양을 바꿀 수도 있잖아요. 예. 예. 그런 논리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금붕목을 한다고 했어요. 자, 쇠로 가지고 나무를 자른다. 그러면 나무의 생명이 없어지겠네요? 생각하면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예. 쇠를 말하자면 톱으로다가 톱도 세니까 톱으로다가 나무를 잘랐다. 그러면은 나무의 생명이 죽을 수도 있죠.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금붕목의 논리를 다시 얘기하면은 자, 우리가 나무라는 것은 동양목으로 클 수 있는 나무가 있고 또 우리가 망치자루로 쓸 수 있는 나무도 있고 도끼자루로 쓸 수 있는 나무도 있고 그 나무의 그, 그 기준에 의해서 가치가 정해지는 거죠. 근데 동양목을 만들었다. 동양목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집을 질 때 대들보를 만들 수 있는 나무가 동양목이라고 하는데 그러려면은 그 가지를 쳐줘야 그래야 나무가 바로 크고 굵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쇠로다가 치지 않으면 나무 가지는 다른 거로는 끊을 수가 없어요. 예, 이런 논리가 상상상극인데 이 가운데 상화라는 게 있어요. 상화라는 것은 먼저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이 상화의 작용이 참 엄청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 이 모든 물질이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모타를 만들었습니다. 그 방앗간에 예를 들어서 지금 방아를 찢기 위해 고추방아를 씻기 위해서로 모다도 준비되어 있고 방아나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뭐가 부족해요? 이 모다를 돌려야 되지 않느냐. 돌려야 되는. 그러면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에너지가 바로 뭐예요? 상화. 네. 그럼 무형의 장부지만 이 상화가 5개의 장부에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말을 하고 있고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 장부의 역할들은 다 하는데 그 장부에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것은 상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상생상극을 얘기할 때 항상 좋다, 안 좋다. 우리는 그런 개념으로다가 공부를 많이 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현대 물리학에서는 음양의 관계가 음양의 관계가 뭔가 하면 좋다, 안 좋다. 그것이 분명히 구분이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어떤 걸로다가 나타나는가 하면 자석을 보면은 N극과 S극이 있는데 N극과 N극은 암만 가까이 있어도 밀어냅니다. 암만 가까이 있어도. 근데 N극과 S극은 암만 멀리 있어도 잡아당긴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자연에서의 음양의 관계는 또 다르다는 얘기죠. 뭔가 하면은 음과 음도 서로 도와주고 상생을 할 수가 있고 상극을 할 수가 있고 양과 양도 상생과 상극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과 현대 물리학이 다른 것이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문명의 시대인데, 그러면 문명의 시대에, 문명에 우리가, 이 문명의 시대를 끌어갈 것이냐, 아니, 살아갈 것이냐. 살아가는데도 역시 자연의 음향이 없으면 안 된다. 자연의 음향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 왜 그런가 하면, 지구가 돌지 않으면 지금 현대 문명이 뭐 하는데 필요하냐. 지구가 돌기 때문에 변화가 오는 것이고, 또 지구가 돌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고, 여기에서 이 음양 오행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 생명이 연장되는 것이고. 자, 이래서로 지금 어떤 분들은 현대 의학에 아주 매료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말을 하거나 그러면은 뭐 현대 의사가 무슨 말을 하는데 내가 하는 말하고는 정반대의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 반대의 얘기를 해도 그 반대에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 반대 얘기를 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반대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의 이치를 먼저 존중해주고 그 다음에 현대 물리학을 우리는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활용만 하고 존중을 안 해주면 뭐가 되겠어요? 결국은 추락하는 거죠. 결국은 추락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없으면 그렇죠? 내가 없으면 현대 문명이 뭐하는데 필요하고 내가 없으면 자연이 뭐하는데 필요해요. 그래서 현대 물리학 지금 우리가 현대 과학의 그 과학의 문명에 물들어 살고 있으면서도 이 자연 음양 오행의 상생상극은 꼭 잊어버리면 안 되고 꼭 이걸로 인해서 내가 살아간다는 개념을 꼭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질문 예, 있습니다. 예, 예. 저는 상생상극은 되게 반대인 줄 알았는데 예,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예. 극이 없는 거네요, 스님. 그렇죠. 완전한 극은 없는 거네요. 없죠. 그건 없는 거예요. 결국 도와주는 거네, 그 그렇죠. 자연이라는 것이.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 사서에서도 중용이 나오잖아요. 예, 대학, 논어의 중용이 나오듯이 항상 무엇이든지 우리가 너무 좋아도 안 되고 너무 안 좋아도 안 되고 무해무덕해야 된다. 그렇듯이 이것도 너무 강해도 안 되고 약해도 안 되고. 그래서 겨우 붙일 때 독으로 독을 다스린다는 그렇지.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네요. 그래서 서로 도와주고 견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서로 견제하는 것이다. 예, 이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